좋았어.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 자, 오늘 이제 마지 그 뭐냐면 그 남아 있는 주제가 이제 정기화학 하나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한 만큼 좀 중요한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만 하나 소개합니다. 교재 요 받았죠? 요거 뭐냐면 그거 그저께인가 내가 정기화 강의를 딱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 교재 같이 드린 게 있어요. 그거야.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거기서 다운받아서 써도 되고 알겠죠? 자, 우선 정기화 첫 번째 일. 자,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에서 그 정기화학에 대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려면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돼요? 바로 산화원원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 산화원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분명 거기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 잘 할 수 있겠어요? 다 잘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산화수 맞추고 뭐 이렇게 산화된 전자기수, 환원된 전자기수 일치시키고 뭐 그다음에 만약에 그 뭐냐면 수소가 모자라 그럼 뭘 더해주고? 수소가 모자르면 H 플러스 더해주고 그다음에 산소 모자르면 H2O 더해주고 아시겠죠?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내가 그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문제가 한 개 있는데 그게 이제 몇 페이지였냐면 교재 217페이지에 연습 문제 4라고 있어요. 연습 문제 4 찾았어요? 연습 문제 4? 산화환원 반응 계수 맞추기 문제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뭐냐면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할 수 있는지 트라이 해보세요. 알겠죠? 연습 문제 4.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 계수 맞추기. 그래서 연습 문제 4라고 있을 겁니다. 연습 문제 4. 주시연? 시연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연아,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요 교재를 올려뒀거든요. 요 교재. 그래서 요 교재에 있는 일부 문제하고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뭐 교재 당장 없어도 그 뭐냐면은 필기만 해도 알 수 있게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써볼까?
오케이. 됐어. 자, 보이세요? 자, 이거 잘 풀 수 있겠어요? 답이 다 풀었어요? 거기 써 있는데요? 맞았어요? 오, 대단해. 현승거스 답 맞췄어요? 아, 네. 미스거스 맞췄어요? 대단한데. 도우고스 맞췄어요? 어? 승우 했어요? 진짜로요? 자, 이거 봅시다. 어떤 반응식이 나와 있고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뭐가 바뀌었어야 해요. 산화수가 바뀌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자, 저 반응에 대해서 자, 산화 반쪽 반응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주어져 있는 요 물질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이 바이타민 그 C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아스콜빅 애시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저런 녀석이 있을 때 저기서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우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건 어차피 전후에 요만큼 이건 딱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산화수도 변하겠어요? 절대 안 변하겠어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산화수나 형식 전화나 이런 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R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쓰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뭐 쟤네들은 안 변하니까. 자, 그럼 쟤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나중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즉 바이타민 C라는 물질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려면 양쪽에 이제 뭐가 잘 맞아야 돼요. 질량 보존과 전화량 보존이 잘 맞아야 되죠. 그럼 이때 여기에는 있는 원자인데 여기에는 없는 원자들이 생기거든요. 누구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슈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는 단일결합이 됐지만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탄소 개수가 변해요, 변하진 않아요. 탄소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 자리에 있는 탄소 3개, 산소 2개, 산소 2개, 이 산소 2개, 산소 2개 전혀 안 바뀌고요. 수소의 개수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 개수가 있다가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 수소 개수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수소 개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하기 2H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개수만큼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여기에 뭘 더해줘야 될까요? 바로 전자 2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물질이 전자 2개를 잃어서 뭔가가 된 거니까 확실히 뭐가 맞다? 산화가 맞다 이거지. 알겠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요런 자리들에서 실제로 화학 구조적으로 바뀐 자리가 어디예요? 확실히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요 자리들이 확실히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소가 이중결합인데 여기서는 산소가 이중결합이지. 그럼 확실히 여기에 있는 이 탄소들에서 뭐가 변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산화수가 변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산화수가 각각 얼마예요? 좋아. 민성호수 얼마예요? 그래요? 수홍호수 얼마예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도움거스 이거 얼마예요? 산화수. 어? 그래요? 현승거스 얼마예요? 진짜로요? 그렇다면 자신 없어 보이지? 자,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 어떻게 따져요? 자, 바로 뭐냐면 산화수를 따질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산화수를 따질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전기음성도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탄소 입장에서는 전기음성도가 주변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게 있어야 전자를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이 탄소는 이 전자를 가지고 올 수 없어. 그러면 이 산소 입장에서는 여기 결합전자, 여기 결합전자 중에서 결합전자 두 개 중에서 여기서는 하나, 여기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 결합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 중에 두 개 밖에 가지고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탄소는 전자를 3개 획득하는데 원래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4개에서 3개가 된 거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탄소의 산화수는 여기에서 1가다. 마찬가지로 얘도 산화수가 2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스 여기 산화수는 얼마? 여기 똑같이 1가 라고 했을 때 스무거스 여기 산화수는 얼마예요? 요거 산화수는 얼마예요? 훈련을 또 해봐야지. 자, 요 녀석 입장에서 주변 전자쌍은 산소하고의 결합, 탄소하고의 결합, 탄소하고의 결합 뿐이잖아요. 근데 산소 쪽에 있는 건 절대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전자는 여기에 있는 요 두 전자, 여기 있는 요 두 전자 중. 자,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면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같죠.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탄소고 이것도 탄소죠. 그럼 둘 중에 절반인 얘가 전자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같은 동일 원자에 대해서는 결합전자의 절반씩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없다면. 그럼 현재 이 탄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2개 획득하죠. 원래 최외곽 전자 몇 개라고요? 4개였죠. 몇 개 없어졌어요? 2개 없어졌잖아요. 2개 없어졌으니까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래서 얘 산화수는 플러스 2가입니다. 얘도 플러스 2.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R자 산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쨌건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면 무슨 수가 변해야 된다고요? 산화수가 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산화수가 바뀌는 게 누구냐고요?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산화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서 R자 산화 반응은 요 탄소가 보시다시피 1가 플러스였는데 그게 몇 가 플러스가 되는? 그게 2가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여기서 진행되는 R자 산화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결국 1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몇 개 내어놓게 돼요? 하나 내어놓게 되죠. 그러면 전자 하나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산화수 1플러인 탄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요게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블링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자 2개가 떨어져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 반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1 플러스 탄소가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데 그런 게 2배씩 있으니까 전자 2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산화 반쪽 반응이 되었으면 그 다음 뭐 해볼까요? 환원 반쪽 반응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이 반응에 환원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 자, 그 환원 반쪽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 1, 이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릴 수 있겠어요? 시작! NO2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시작! NO2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민서거스 다 걸었어요? 볼까? 보자. 잠시만. 이 사람 승고스. 아하.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봅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 산소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몇 쌍 있어요? 되게요. 3개. 그럼 이중결합이면 전자가 총 몇 개? 10개잖아요. 옥텐 넘어서네.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는데 살짝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현승거스. 그 다음에 전자하고 전하량 표시. 전자 어디 있고 비공호 전자 어디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시. 그 다음에 다민거스. 좋아. 혹시 여기 문 좀 닫아도 되나요? 왜 추워요?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아 진짜로요? 추워요. 상관없어. 아니 에어컨을 꺼볼까? 좋아. 자, 한번 그려볼게요. NO2 마이너스는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질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써볼까? 여기 그리면 질소 이렇게 쓰고 산소가 양쪽에 하나는 단일결합, 하나는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루이스 구조 그리라는 건 무슨 룰을 만족해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옥텐 룰이겠죠. 그럼 여기 옥텐 룰 만족을 시키려면 전자가 여기 한 쌍, 그다음 이렇게 그리면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가 돼요. 옥텟은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가 몇 개인?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가 8개가 되면 되잖아요. 저런 식으로 배치가 되면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만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뭘 따져볼 거냐면 역시나 무슨 수? 산화수를 따져볼 거야. 그죠? 산화수. 자, 산화수 따져볼게요. 현승거스? 네.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플러스 1입니다. 다민거스 산화수 얼마?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2? 도우거스 얘 산화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 승우거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민서거스 산화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자, 산화수를 따질 땐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기임성도를 따져야 된다고 했었죠. 정기임성도가 뭐 한 녀석이 전자를 다 가져간다? 큰 녀석이 전자를 다 가져간다.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정기임성도가 커요? 얘가 정기임성도가 크죠. 자, 그러면 이때 질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 전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전자는 무조건 누구 거예요? 타산소 거거든요. 그럼 산소가 전자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비공호 전자는 원래 지 걸 거고 결합하는 모든 전자를 산소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럼 원래 산소는 최각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죠. 근데 지금 몇 개 됐어요? 8개가 됐잖아요. 몇 개 많아졌어요? 2개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전자가 많아지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얘 산화수는 2 마이너스라고요. 산화수. 민서거스. 민서거스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진짜 민서거스. 좋아, 그럼 민서거스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이걸 못 맞추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알겠죠? 만약에 이거를 못 맞추면 등급이 하나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걸 틀리면 죽는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생명이 달린 퀴즈다라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나갔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이거 산화수 틀리면 막 죽어. 떨어져 죽어 막. 밑에 푹 꺼져가지고 막 밑에 확 10m 떨어져 죽어 막. 그런 게임이면 이거 틀릴 수 있겠냐고요. 다민아 그럼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현승아 그렇죠? 오징어 게임을 전부 다 그렇게 막 물리화학 문제로 쫙 내는 거지. 오징어 게임. 오징어 장학 퀴즈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데? 재밌네. 자 어쨌건. 자 그러면 민서거스 이해산화수는?
봐봐요. 여기는 결합전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어쨌건 짝대기 하나당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요. 짝대기 하나당 전자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전자를 이런 식으로 편의상 다 그리라고요. 초보 때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고 이 산소가 지금 아이고 여기 있는 이 결합전자하고 요 선소까지 포함해서 제가 다 획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자를 8개 획득하는 거고 얘랑 마찬가지로 8개가 된 거니까 전자 2개 많아져서 역시나 얘도 산화수가 2-가 되는 거지. 알겠죠? 얘 산화수가 2- 산화수가 2-인가 알겠죠? 도구사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도움거스 산화수 얼마예요? 자, 그럼 얘는 가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그럼 질소는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임? 5개잖아. 5개인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저 누구냐? 저 무슨 거스였더라? 현승거스. 그럼 몇 개 없어졌어요? 3개 없어졌지. 없어지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민서거스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잘 봐. 민서거스 더하기를 잘해야 돼. 더하기를 못하면은 안 돼. 자, 2-3 플러스 2- 다 더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랬지 방금. 진짜. 자, 마이너스 2, 3 플러스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뭐예요? 1 마이너스죠? 그게 이 녀석의 전체 이온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현승거스 알겠어요? 알겠죠? 반면에 이게 헷갈릴까봐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자, 루이스 구조를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 여기서 형식 전화를 따져보고 싶다. 무슨 전화? 형식 전화. 그러면 다민거스 형식 전화 얼마? 다민거스 형식 전화 얼마? 1 마이너스. 다민거스 형식 전화 얼마? 0. 형식 전화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루이스 구조에서 산화수를 따지는 것과 형식 전화를 따지는 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그 분리해서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수고스 이거 형식 전화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네. 형식 전화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야 돼요? 형식 전화 따질 때는 결합 전자를 어떻게 획득한다고요? 절반씩 가져간다고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전자를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형식 전화를 따질 때는 그 뭐냐면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따질 때는 전김 송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합 전자가 있으면 결합 전자를 양쪽이 그냥 똑같이 나누어 가는 거예요. 결합 전자를 똑같이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는 전자를 이 경우 어떻게 획득할 수 있냐면 결합 전자 2개 중에 하나를 얘가 갖고 비공유 전자는 얘가 다 가져간다고 치면 이 산소는 전자를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전자를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질소 역시 전자를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 거죠. 현승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현승아 중간에 있는 질소는 지금 형식 전화를 따질 때는 전자를 몇 개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5개. 하나, 둘, 셋, 넷, 5. 질소 원래 전자 개수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중성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따지는 것을 우리가 형식 전화라고 한다. 도움고수 이해했죠? 그럼 이때도 마이너스 중성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이온가가 된다고. 그래서 형식 전화를 다 더해도 저 산화수를 다 더해도 보시다시피 이온가가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형식 전화를 따지는 거예요, 산화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산화수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잠깐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헷갈릴까 봐 지금 이제 2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뭐 또 이래도 되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그냥 보통 2-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면 전체 이온가가 1-가 되려면 산소가 2-일 때 질소가 뭐여야 해요? 3 플러스 여야 이온가가 또 1-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루이스 구조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이런 식으로 산소의 보통의 산화수, 알겠죠? 그거로부터 이제 이렇게 질소가 3 플러스가 되는 걸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산소는 보통 산화수가 이제 2-라서 그거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걱정이 되니까 또 간단한 퀴즈. 자, 여기에서 각각의 산화수 얼마예요? 각각의 산화수 얼마예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수소 산화수 얼마야? 수소 1 플러스. 산소 산화수 얼마야? 1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물질의 이름이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 알겠죠? 과산화수소. 그 전 세계에서 그 잠수함하고요. 엔진 설계 제일 잘하는 나라. 1등. 이거 뭐 사실 이건 그 기계 그런 내연기관 엔진하고요. 잠수함 이거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원탑. 사실 독일입니다. 독일. 알겠죠? 이게 차 잘 만드는 나라가 잠수함 배 잘 만들어요. 알겠어요? 잠수함 배 잘 만들어. 그러면 독일이 또 배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지. 독일 배 잘 만들까 못 만들까?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무슨 음모론이 있는 줄 알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외계인설이 있었어요. 독일 외계인설. 그 지금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기술 개발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른 나라 저기 외계인 잡아다 고문해서 기술 알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의 제트 엔진 맨 처음 개발한 나라 독일이에요. 독일. 근데 왜 독일이 졌느냐? 히틀러가 그 완성된 제트 엔진 기술을 실제 실용화하는데 예산을 끌었어요.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독일이 진 거예요. 독일이 기술 개발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때. 사실 잠수함 원탑으로 잘 만든 나라, 엔진 원탑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 그 다음 2등 나라거든요. 잠수함 설계 2등.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뭘 성공했냐면 바로 잠수함에 과산화수소를 활용하는 엔진을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가 된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진 도상 안창호함이 요걸 쓰는 거예요. 도상 안창호함이. 이게 잠수함 안에 저 과산화수소를 실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잠수함 안에 디젤 엔진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디젤 엔진이 돌아가려면 걔도 휘발유니까 일종의 기름이니까 걔를 태우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 그럼 물속에서 산소를 어떻게 얻어? 못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잠수함에서 뭘 꺼내냐면 스노클이라고 하는 걸 잠수함에서 꺼내요. 이게 뽀록 잠수함에서 이렇게. 네, 그 잠수함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꼬르륵 해가지고 산소 포집기를 이렇게 군형을 내요. 여기서 슉 빨아들여가지고 여기서 디젤 엔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잠수함한테는 유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소리도 심하고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저기 잠수함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쪽에다가 존나리 폭격을 해가지고 뒤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잠수함에게는 이게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야. 잠수함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바로 이 안에 과산화수소를 같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액체잖아요. 액체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산소 기체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소를 시키는데 디젤 석유 연료를 과산화수소랑 같이 반응을 시키면 산소가 기어 나오기 때문에 산소를 따로 싣고 다니거나 산소를 이렇게 빨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노클링을 안 해도 바닷속에서 한 달 이상을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맨 처음 개발했던 나라가 기술을 맨 처음 개발한 나라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벌써 이 기술을 개발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독일 외계인 납치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은 진짜 무시무시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군사과학 이런 쪽에서는. 근데 역시나 이것도 독일이 그때 당시 완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억수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반응이.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이 스스로 폭탄이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30% 정도 농도 이상이 되면 충격이 가해지죠. 뻥 터져요. 어느 정도로 터지냐면 비커 한 사발 정도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 자체가 폭탄이에요. 그러면 전쟁 중에 폭탄을 이 내부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 폭탄을 반응 제어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연소 반응을 시킨다. 쉬운 기술이겠어요? 어려운 기술이겠어요? 극도로 어려운 기술이어서 이 독일이 이걸 기술 개발만 해놓고 실전 배치하는데 2차 대전이 실패했어요. 뭐 기술 개발하다가 전쟁 끝나가지고 이제 독일 망해가지고 더 이상 못한 거지. 이걸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도산 안창호 하면 이걸로 구동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술을 물러보면 안 돼.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독일 외계인설 재밌죠? 어쨌건.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 산화수 따질 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왜 이러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과산화수소거든요. 그럼 옥테트에서 비공호 전자 그리면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2개씩 들어간다. 이런 말이지. 찾았습니까? 자, 그럼 저 상태에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산화수 따져볼게요. 자, 산화수 따질 때는 뭘 생각해야 되죠? 전기 음성도. 자, 그러면 산소 수소 사이 결합전자 있고 산소 수소 사이 결합전자 있고 산소 사이도 결합전자가 있죠? 그럼 이때 전기음성도 큰 게 주변의 전자를 다 가져가는 거니까 산소 입장에서 수소보단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럼 요 2개의 전자는 모두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산소 거. 그래서 이게 다 산소 거. 그 다음 비공호 전자도 누구 거? 지 거. 알겠죠? 비공호 전자는 그냥 지 거. 그럼 여기 결합전자 남잖아. 그럼 이때는 산소하고 산소를 비교해야 되는데 둘 중에 전기음성 누가 더 커? 같지. 그럴 경우만 전자를 어떻게 해? 절반씩 가져간다. 알겠죠? 그러면 이 산소가 전자 몇 개 획득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지. 7개 됐잖아. 원래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 원래 6개잖아. 6개인데 하나 많아졌지. 그러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1 마이너스. 알겠죠? 그리고 이 수소는 전자 획득해 못해. 전자 획득하지 못하니까 산화수 얼마? 1 플러스. 알겠죠?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 산화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산소는 보통 산화수가 얼마? 2 마이너스. 알겠죠? 민성고사 알겠어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요수소 산화수. 리튬 산화수. 1 플러스죠? 수소 산화수. 1 마이너스. 이거 알겠어요? 자, 둘은 사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리튬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리튬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1쪽이니까 한 개뿐이죠. 자, 수소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역시나 1쪽이니까 한 개뿐이죠.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됐다고 하면 저 녀석이 만약에 공유 분자로 존재한다면 굳이 루이스 구조를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때 둘 중에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가 얼마냐면 전기음성도가 수소 얼마예요? 전기음성도 수소 2.2 정도 나오거든요. 리튬 얼마예요?
1 정도예요. 1. 누가 더 커요? 수소가 크죠? 그러면 두 개의 전자를 누가 더 가져가? 수소가 다 가져가요. 알겠죠? 민수 알겠니? 그러면 원래 수소는 최고각 전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 하나인데 지금 몇 개 획득했어? 2개 획득했지. 그럼 원래보다 많아졌어, 적어졌어? 수소는 원래보다 많아졌잖아. 많아지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알겠죠? 마찬가지로 리튬은 지금 전자 몇 개 획득해? 빵개 획득하잖아. 원래 최고각 전자 몇 개였는데 리튬은? 하나였는데 지금 몇 개 됐어? 없어졌지. 그래서 플러스. 알겠죠? 아, 예. 전기 음성도를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전기 음성도 표시입니다. 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덟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갔다 와요. 자, 다 썼죠? 그렇죠? 그냥 나무 지운다. 나무 지우게 줄게요. 지우자. 자, 이것도 지우자. 그래서 산화수 따지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으로부터 이 R자 환원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선 산화했으니까 두 번째는 환원 반응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 건 환원은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까요? 지금 NO2-에서 질소하고 산소 중 누가 전자를 받아들일까요? 질소가 전자를 받아들이겠죠. 왜? 지금 플러스니까요. 산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것도 2 마이너스. 얘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지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 전자를 받아들인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항상 이건 화학에서 항상 명심해. 항상 뭐냐면 화학에선 플러스는 누구 찾아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구 찾아가? 플러스. 산은 누구 찾아가? 염기. 염기는 누구 찾아가? 산. 남자 누구 찾아가? 여자 누구 찾아가? 남자. 화학에서는 무조건이 알겠죠? 알겠죠? 근데 뭐 인간 세상에서는 뭐 어쨌건 이제 알겠죠? 그렇죠? 뭐 anyway,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환원이 되려면 뭘 받아들이는 거야?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지. 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겠어?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 질소 3 플러스가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소 3 플러스가 환원을 해야 된다. 이때 이 질소 3 플러스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질소 3 플러스라는 이 원자가 주어진 문제에는 몇 개 제공되고 있어요? 2개 제공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 2라고 써놨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2 해놓고 그럼 이 질소 3 플러스 2개는 몇 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게 될까? 몇 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게 돼 있냐면 2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겠지. 왜? 바로 앞 반응에서 요 산화된 전자 개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따질 때 산화되는 전자 개수, 환원되는 전자 개수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같아야 되지. 산화 반응에서 전자질이 몇 개 튀어나왔어? 2개 튀어나왔으니까 환원 반응에서 무조건 전자를 몇 개 소비해 줘야 돼. 2개를 소비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끝나고 나면 질소가 어쨌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이 질소 2개인데 여기서 질소가 3개, 4개 될 수는 없잖아. 그럼 2개인데 3 플러스가 1 마이너스를 받아들인 거니까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 바로 2 플러스가 돼야 전하량 보존이 맞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질소 2 플러스가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바로 in the X. X라고 하는 이 자리에 질소 얘가 들어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개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죠. 그럼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알겠죠? 요거. 그리고 이 X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랬어.
질소 산화물 중 질소의 산화수가 2 플러스인 거면 누구겠어? 질소 산화물 중 질소의 산화수가 2 플러스인 거 뭐겠어? 바로 그 유명한 NO 이키마스.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산소는 그냥 산화수 뭐라고 봐도 되니까 2-라고 보면 되니까 아 이때 질소가 2 플러스겠구나.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가 뭐다? X가 뭐다? NO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환원 반쪽 반응 완성하기 자,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NO2 마이너스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NO2 마이너스가 NO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양변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성을 할 거예요. 자, 우선 딱 봤을 때 질소 개수는 맞아요, 안 맞아요? 질소 개수는 맞네요, 그죠? 맞았고요. 자, 산소 개수 맞아요, 안 맞아요? 산소 개수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자, 어디에 뭘 더해줄까요? 오른쪽에 H2O를 더해주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랬더니 누구 개수가 또 안 맞아요? 수소 개수가 안 맞죠.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죠. 그럼 여기다 뭘 더해줄 거야? 여기다가 EH 플러스를 더해주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EH 플러스를 더해주자. 자, 그럼 양변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맞춰야 돼요? 양변의 마지막으로 뭘 맞춰줘야 돼요? 전하량 보존 맞춰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이죠. 여기는 정기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플러스죠. 1 마이너스 하나, 1 플러스 2개니까 전체적으로 1 플러스겠죠. 그럼 어디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겠어요? 왼쪽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해주면 보시다시피 전체 전하량 보존도 맞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NO2-하고 NO의 개수를 뭐라고 정해놨어요. 문제에서. 얘를 2라고 정해놨잖아. 그럼 여기다가 싸그리 뭐 해주면 되겠어? 싸그리 더블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 대신에 뭐라고 써? 4라고 쓰고 여기다가 2 됐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3 전체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체 반응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환원 전자 몇 개 돼 있어요? 2개. 산화도 몇 개 돼 있어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얘하고 얘를 쪼르륵 더하면 되겠지? 쪼르륵 더하면 뭐 나와? 여기에 있는 얘 2되지? 그 다음에 얘도 뭐 돼? 2되지? 됐죠? 그래서 여기 수소 4개 있었는데 수소 2개 있으니까 샥샥 소거돼 가지고 여기 수소 2개. 알겠죠? 그리고 X는 NO.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산화 반쪽 반응은 산화 반응 전체를 놓고 거기서 알짜 반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전자가 환원되는지 산화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로부터 환원 반응은 그 환원 반응의 알짜 반응을 생각을 하고 그 환원 반응이 그 받아들이게 되는 전자 개수로부터 생성부를 예측해서 역으로 알짜 환원 반응으로부터 환원 전체 반응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원래 산화 반쪽 반응과 합쳐서 전체 반응식을 만드는 문제여서 내가 볼 때는 산화 환원 반응식 개수 만지기 문제 완성하기 문제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사실은 보통의 산화환원 반응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얘가 그 미트디트 피트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알고 있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거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갔다 오세요. 질문을 하나. 예, 질문. 저 산화 반응은 이렇게 알짜 반응식에서 끝났는데 음. 환원 반응은 왜 저렇게까지
아, 얘는 알짜 반응을 봤는데 얘는 왜 알짜 반응으로부터 전체 반응을 보냐고요? 그래야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걸 만들 테니까요. 쟤랑 쟤를 더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환원 반응, 전체 반응은 환원 반응하고 산화 반응을 두 개를 더해야 이 전체 반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원 반적 반응으로부터 아니 환원 알짜 반응으로부터 환원 반응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현수가 봐요. 이게 없으면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A가 뭔지 B가 뭔지 어떻게 알 거예요? A가 뭔지 B가 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산화 전체 반응을 만드는 다시 뭐라고요? 산화 전체 반응을 어. 만드는 방법. 사실은 산화 전체 반응을 만드는 이 방법으로 전체 반응을 이렇게 살짝 보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원 전체 반응을 만들기 싫다면 이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이 논리로부터 얘가 NO인 걸 확신한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양쪽을 쭉 봐가지고는 여기는 수소가 2개 있고 여기는 수소가 2개 있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조절하면 그다음에 산소가 여기서 산소가 2개 있고 그럼 여기가 산소가 2개가 되면 2를 넣고 그럼 여기 수소가 4개인데 그럼 여기 수소 2개 있으니까 여기에 2 이래도 되죠. 저래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체 반응식에서 수소하고 저기에는 H2 계속 찾아도 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는 이 방법이 좋지 않나 싶어서 연습 삼아 해본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왜냐하면 이 반응식을 하는 것에서 수소가 모자랄 때 수소를 더해주고 산소가 모자랄 때 H2O 더한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알겠죠? 됐다.